다음부터 내 앞 가로막지 마. 네 딸년 걷어주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해. 야, 경비. 로비 전체가 그 한마디에 멈칫했다. 윤태식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들면 그 여자는 더 크게 밟을 걸 알았다. 대리석 바닥 위로 구두 소리들이 한 박자씩 늦게 흩어졌다. 다들 보고도 못 본 척했다. 박정임은 태식 앞으로 다가오며 다시 내뱉었다. 너 지혜 아버지 맞지? 그런데도 여기서 경비를 해. 태식은 숨을 짧게 들이마셨다. 목소리는 낮게, 문장은 짧게 꺼냈다. 통로는 공용입니다. 이동 부탁드립니다. 정임이 코웃음을 쳤다. 규정. 야, 경비 주제의 규정 타령이야? 그 순간 태식은 싸우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신 주머니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다. 날짜, 시간, 위치. 그리고 고성이라는 단어. 말은 사라지지만 기록은 남는다. 태식은 그걸 믿는 사람이었다. 그날도 누군가가 로비 통로에 차를 잠깐 세웠다. 태식은 늘 하던 말로 안내했다. 통로는 공용입니다. 바로 옆 하차 구역 이용 부탁드립니다. 상대는 처음엔 못 들은 척했다. 태식이 다시 한 번 같은 문장을 반복하려는 순간 다른 목소리가 날아들었다. 딱 한 단어가 먼저였다. 야, 경비. 목소리는 단단했다.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내려누르는 소리였다. 박정임이었다. 코트의 결, 손에 쥔 차키, 걸음의 속도까지 내가 먼저라는 신호로 가득한 여자였다. 정임은 태식을 보자마자 웃지도 않고 말했다. 너 지혜 아버지 맞지? 그러면서 여기서 경비를 해. 알고 있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정임은 굳이 지혜 아버지라는 단어를 한 번 꺼내놓고 곧바로 다시 내리꽂았다. 야, 경비. 감히 나한테 규정들이 돼. 로비를 지나던 사람들이 순간 고개를 돌렸다. 정임은 그 시선을 놓치지 않았다. 누군가 보고 있을 때 더 과감해지는 사람의 습관이었다. 태식은 목소리를 더 낮췄다. 상대가 소리를 올릴수록 자신은 낮춰야 현장이 무너지지 않는다. 태식은 현장을 지키는 사람이었다. 규정은 모두에게 같습니다. 통행 안전 때문에 안내드립니다. 정임은 비웃었다. 모두에게. 너희 딸 시집 오면 내가 여기서 모두 운운할 수 있을 것 같아. 정임은 도윤의 어머니였다. 도윤은 이 건물에 입점한 성형외과 원장이다. 정임은 그 사실을 힘으로 썼다. 사람을 급으로 나누고 그 급으로 말투를 정하는 사람이었다. 정임은 한 발 더 다가왔다. 가까워질수록 압박이 된다고 믿는 사람의 거리였다. 야, 경비. 내가 불편하면 내가 책임지는 거야. 태식은 그 말에 반응하지 않았다. 반응하면 정임은 논점을 바꾸면 결국 경비가 덤볐다로 몰아갈 것이다. 태식은 주머니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다. 근무일지였다. 날짜, 시간, 위치, 상황을 적었다. 고성, 통행방해, 민원 유발 가능성. 감정은 쓰지 않았다. 감정은 증거가 되지 않는다. 정임은 그 노트를 보고도 더 크게 말했다. 적어봐. 적어. 경비 따위가 그거 적어봤자 뭘 할 수 있어. 사람들이 슬쩍 피했다. 남의 일이 되는 순간 모욕은 더 안전해진다. 정임은 그걸 알았다. 그래서 더 했다. 태식은 노트를 덮고
무전기 위치를 정리했다. 그리고 아주 짧게 말했다. 기록은 사실만 남깁니다. 사실은 언젠가 돌아옵니다. 정임은 코웃음을 쳤다. 돌아오긴 뭘 돌아와. 정임은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가며 마지막으로 던졌다. 다음부터 내 앞 가로막지 마. 네 딸년 걷어주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해. 태식은 그 뒷모습을 오래 보지 않았다. 로비의 동선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다. 태식은 다시 자리로 돌아와 사람들의 흐름을 정리했다. 그리고 노트에 한 줄을 더 적었다. 반복. 한 번은 다툼이지만 반복은 패턴이다. 패턴은 문서가 된다. 그때 건물관리소장 김현수가 로비를 지나가다 태식의 표정을 봤다. 현수는 태식에게 크게 묻지 않았다. 대신 아주 짧게만 말했다. 기록 남기셨죠? 필요하면 묻겠습니다. 태식은 고개를 한 번 끄덕였다. 현수는 태식이 누구인지 안다. 하지만 현수는 현수의 방식이 있었다. 이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절차였다. 누구든 법과 계약의 언어로 움직일 때만 결과가 흔들리지 않는다. 같은 시간 윤지혜는 이 장면을 보지 못했다. 지혜는 회사에서 퇴근해 휴대폰으로 웨딩홀 후보를 보며 머리가 복잡했다. 결혼은 두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양가가 붙는다. 지혜는 그걸 알기에 더 무난함으로 가고 싶었다. 지혜는 아버지가 경비 일을 한다는 건 알고 있다. 다만 어디서 누구를 상대하며 어떤 말을 듣는지까지는 모른다. 태식은 일부러 말하지 않았다. 딸이 결혼을 앞두고 흔들릴까 봐서였다. 태식은 자식에게 걱정을 얻는 걸 가장 싫어했다. 그날 밤 태식은 집에 돌아와도 그 일을 꺼내지 않았다. 대신 노트를 정리하고 인수인계 노트에 옮겨 적었다. 고성 발생, 통행 지연, 향후 민원 가능. 태식은 이미 다음을 준비하고 있었다. 정임은 그걸 모른다. 아니, 모를 거라 믿었다. 야, 경비 한마디로 사람을 붙잡아두면 그 사람은 평생 그 자리에서 꼼짝 못할 거라 믿었다. 한도윤은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원장이었다. 실력도 명성도 있었다. 병원은 번듯했고 직원들은 바빴다. 하지만 도윤의 병원에는 늘 또 다른 원장이 있었다. 박정임이었다. 정임은 병원에 올 때마다 직원들의 눈치를 먼저 확인했다. 직원들이 움찔하면 그 움찔한 틈으로 정임은 더 깊게 들어왔다. 집에는 늘 상대의 주저함을 먹고 자란다. 정임은 병원 총괄실장 이수경에게도 늘 같은 결로 말했다. 실장,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수경은 내라고 했다. 실무자는 반박하면 손해라는 걸 안다. 특히 정임 같은 사람 앞에서는 더 그렇다. 정임은 일이 아니라 사람을 움직이는 방식을 택했다. 목소리로, 표정으로, 체면으로. 도윤은 그 옆에서 말을 아꼈다. 말리는 척은 했지만 멈추게 하지는 못했다. 엄마, 여기서는 좀. 그냥 넘어가. 정임은 그 말을 제지가 아니라 허락으로 들었다. 밖에서만 조용히 하라는 뜻으로. 즉, 안에서만 마음껏 해도 된다는 뜻으로. 지혜가 병원에 들렀을 때 정임은 지혜를 반갑게 맞는 척했다. 반갑게 맞는 척하는 사람은 더 무섭다. 웃는 얼굴로 상대를 줄 세우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지혜야, 결혼 준비 바쁘지? 근데 너희 아버지 경비 맞지? 지혜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지혜는 아버지가
경비 일을 한다는 사실을 숨길 생각이 없었다. 부끄럽지도 않았다. 하지만 정임의 말에는 애초부터 부끄러움을 만들려는 의도가 들어 있었다. 그런 아버지를 둔 너로 줄 세우려는 의도. 지혜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다. 아버지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 호칭은 좀. 정임은 웃었다. 웃음이었지만 기분 좋은 웃음은 아니었다. 아, 미안. 근데 난 솔직한 사람이야. 솔직함은 종종 폭력의 포장지다. 정임은 그 포장지를 잘 썼다. 그리고 도유는 그 포장지를 벗겨내지 않았다. 도유는 지혜에게 낮게 말했다. 지혜야, 엄마는 원래 말이 좀 그래. 너만 마음 안 쓰면 돼. 그 문장이 지혜를 더 조용하게 만들었다. 너만 마음 안 쓰면 된다는 말은 결국 내가 참아라와 같은 뜻이다. 도유는 갈등을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갈등을 조용히 덮는 사람이었다. 덮는 동안 누군가의 존엄이 닳는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은 사람처럼. 그 무렵 건물에서는 민원이 늘기 시작했다. 로비 동선이 막힌다. 엘리베이터 앞이 어수선하다. 안내물이 과하다. 그리고 아주 교묘한 민원도 섞였다. 경비가 무례하다. 원장 어머니께 불친절하다. 김현수는 민원을 감정으로 보지 않았다. 기록으로 봤다. 시간대, 문장 패턴, 반복 여부. 현수는 패턴을 보며 눈썹을 아주 살짝 찌푸렸다. 문장 톤이 비슷했다. 접수 시간대가 이상하게 일정했다. 누군가가 밀어넣는 듯한 느낌. 현수는 태식에게 말했다. 그쪽에서 민원 프레임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록으로만 갑니다.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태식은 억울함을 해명하는 대신 억울함이 사실로 환원되게 만드는 사람이다. 그래서 더 오래 참았고, 그래서 더 무서운 결과를 만들 수 있었다. 정임은 로비에서도 계속 태식을 불렀다. 일부러 지혜가 없는 시간을 골라서 더 과감하게. 지혜가 있으면 어른들끼리 장난으로 넘길 수 없다는 걸 정임도 알았다. 그래서 정임은 증인을 통제했다. 야, 경비. 너 오늘도 기록해. 그러다 손목 나가겠다. 태식은 평평하게 답했다. 기록은 업무입니다. 민원 대응 절차입니다. 정임은 코웃음을 쳤다. 절차, 천안 경비원 주제에. 내가 민원 넣으면 너부터 잘릴 거야. 태식은 그 문장을 노트에 적었다. 해고, 언급, 압박. 태식은 정임이 어떤 단어를 던지는지까지 기록했다. 나중에 필요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날 밤, 지혜는 상견례 준비 목록을 정리하며 마음이 불편했다. 도윤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도윤에 넘어가자는 말이 자꾸 마음을 긁었다. 넘어가다 보면 결국 누군가가 밑바닥이 된다. 지혜는 결국 도윤에게 말했다. 상견례 자리에서는 제발 아버지께 비아냥거리지 말아주세요. 도윤은 잠깐 멈칫했다. 그리고 아주 익숙한 문장을 꺼냈다. 내가 잘 말해볼게. 근데 엄마는 완전히 바뀌긴 어려워. 바뀌기 어렵다는 말은 바꾸지 않겠다는 말과 닮았다. 지혜는 그 문장의 마음이 서늘해졌다. 상견례가 가까워질수록 정임은 더 노골적으로 판을 만들었다. 정임은 지혜의 친정을 아래로 두어야 결혼 후에도 통제가 가능하다고 믿었다. 경비라는 호칭은 그 통제의 시작이었다. 정임은 시작을 끝까지 유지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 무렵 건물 쪽에서 다른 종류의 경고등이 켜졌다. 병원 측이 공용부를 점유하는 수준을 넘어 시설에 손을 대기 시작한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김현수는 시설 점검표를 갱신했다. 말은 짧았지만 내용은 무거웠다. 무단 변경 의심, 안전 저촉 소지, 피난 동선 영향 가능, 그리고 사진이 붙었다. 사진은 가장 무섭다. 감정이 없고 변명이 잘 통하지 않으니까. 출입 기록도 맞물렸다. 야간 시간대 외부 작업자가 반복 출입한 날짜가 점검표의 날짜와 겹쳤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정확했다. 현수는 패키지를 만들기 시작했다. 하나만 들이대면 상대는 비웃을 수 있지만 여러 기록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면 비웃을 수 없다다. 그 과정에서 이수경은 더 불안해졌다. 정임은 병원 이미지에 집착하면서도 실무는 막 밀어붙였다. 빨리, 조용히, 티 나지 않게. 그 말은 대개 허가와 절차를 건너뛰라는 뜻이다. 정임은 수경에게 말했다. 실장, 그거 밤에 해. 허가, 그런 건 나중에 맞추면 돼. 수경은 눈을 내렸다. 그러나 그 눈내림은 복종이 아니라 두려움이었다. 나중에 문제가 터지면 책임은 실무자가 뒤집어 쓴다. 정임은 늘 그렇게 했다. 지시한 사람은 사라지고 처리한 사람이 남는다. 수경은 결국 메시지를 저장하기 시작했다. 캡처, 백업, 날짜 표시. 수경에게 그건 배신이 아니라 생존이었다. 지혜는 그 사실을 아직 모른다. 지혜는 상견례를 무난하게 끝내고 싶었다. 식당 예약 선물, 인사 순서, 어른들 좋아하는 메뉴. 지혜는 예의를 다하면 일이 줄어들 거라 믿었다. 하지만 정임 같은 사람에게 예의는 약함으로 읽힐 수 있다. 도유는 상견례 전날 지혜에게 말했다. 내일은 그냥 웃어. 엄마가 뭐라 해도 우리 결혼이잖아. 지혜는 웃지 않았다. 대신 아주 짧게 물었다. 내 아버지가 이렇게 멸시당하면? 그때도 웃어야 해. 도유는 답을 피했다. 피하면서도 달랬다. 그런 뜻이 아니고, 내가 잘할게. 잘할게는 구체적이지 않았다. 구체적이지 않은 다짐은 책임을 피할 때 쓰이기도 한다. 지혜는 그 다짐을 믿고 싶었지만 마음 한쪽이 이미 굳기 시작했다. 태식은 상견례 당일 정장을 꺼내 입었다. 정장은 오랜만이었다. 태식은 손목을 정리하고 넥타이를 매며 잠깐 거울을 봤다. 경비복을 입을 때와 다르지 않은 표정이었다. 태식은 어떤 옷을 입든 자세가 같았다. 그 자세가 딸에게는 든든함이었고 어떤 사람에게는 밟아야 할 표적이었다. 정임은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임은 상견례에서 한 번 확정하고 싶었다. 이 결혼의 주인이 누구인지, 누가 위인지, 누가 아래인지. 정임에게는 그 확정이 중요했다. 상견례 장소는 강남의 조용한 한정식집이었다. 방은 넓고 상은 가지런했다. 겉으로는 깔끔했지만 사람들의 말은 깔끔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누군가가 깔끔한 상 위에 일부러 흙을 뿌리려고 마음먹으면 정임과 상철은 먼저 와 있었다. 상철은 말이 적었고 표정도 무난했다. 하지만 무난한 표정은 때로 가장 강한 편이다. 중립처럼 보이지만 결국 체면 편에 서는 사람의 표정이기 때문이다. 문이 열리고 지혜와 태식이 들어왔다. 지혜는 예의 바르게 인사했고 태식도 고개를 숙였다.
태식의 인사는 단정했다. 단정함은 상대를 존중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정임은 그 단정함을 참기로 읽었다. 정임은 앉기도 전에 태식을 보며 말했다. 아, 오셨네, 경비. 지혜의 눈이 순간 커졌다. 지혜는 정임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머리로는 알았지만 상견례 자리에서 그것도 자기 아버지에게 대놓고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지혜는 그 순간 처음으로 깨달았다. 정임은 상황이 아니라 사람을 밟는 사람이라는 걸. 지혜가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다. 어머니, 오늘은 상견례입니다. 아버지께 그렇게 부르지 말아주세요. 정임은 지혜의 차분함을 약함으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더했다. 왜? 맞잖아. 지혜 아버지면서 경비 맞지. 정임은 알고도 확인까지 했다. 그 확인은 모욕의 칼끝을 더 뾰족하게 만들었다. 태식이 낮게 말했다. 호칭은 예의입니다. 예의는 서로 지키는 겁니다. 정임의 얼굴이 굳었다. 서로라는 단어가 싫었다. 정임의 세계에는 서로가 없다. 위와 아래만 있다. 경비가 예의를 가르치네. 너희 딸 시집 오면 너는 더 조용히 해야 돼. 지혜의 손이 떨렸다. 지혜는 그 떨림을 숨기려고 물잔을 살짝 잡았다. 지혜는 애써 목소리를 조절했다. 도윤 씨, 지금 여기서 한마디 해줘요. 도윤은 잠깐 눈을 깜빡였다. 그 짧은 순간에 도윤은 선택해야 했다. 어머니를 멈추거나 지혜를 참게 하거나. 도윤이 꺼낸 말은 지혜가 이미 예상한 말이었다. 가장 쉬운 말, 가장 비겁한 말. 지혜야, 오늘만 그냥 넘어가자. 지혜의 얼굴이 굳었다. 그냥 넘어가자는 말이 나오는 순간 이미 상대는 멈출 생각이 없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 멈추지 않을 상대에게 도윤은 사실상 허락을 주는 셈이었다. 정임은 도윤의 말을 듣고 더 여유로워졌다. 이제 아들이 자기 편이라는 확인을 받았으니까. 정임은 한상철을 쳐다보며 말하듯 일부러 또렷하게 말했다. 봐요. 우리 도윤이는 말이 되잖아. 그리고 태식에게 다시 내리꽂았다. 야, 경비. 너 같은 사람이 감히 우리 집안 체면을 말해? 상철이 낮게 말렸다. 조용히 합시다. 체면이 있습니다. 정임은 상철의 말도 자기 편으로 썼다. 체면은 정임의 무기였다. 그러니까 체면 지키려면 경비는 자리 지켜. 지혜는 숨을 길게 들이마셨다. 지혜는 여기서 소리를 내고 싶지 않았다. 소리를 내면 정임은 며느리가 버릇없다로 판을 바꿀 것이다. 지혜는 판을 바꾸지 않기로 했다. 지혜는 판을 끝내기로 했다. 지혜는 조용히 말했다. 저는 결혼 전에 딱 하나만 확인하고 싶어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결혼을 제가 왜 해야 하죠? 정임은 웃었다. 그 웃음은 가볍고 잔인했다. 결혼은 사랑놀이가 아니야. 집안이야, 집안. 도윤은 그 말을 막지 않았다. 도윤은 지혜의 눈을 피했다. 피하는 사람은 늘 같은 이유로 피한다. 책임을 지기 싫었어. 태식은 지혜를 향해 아주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됐다는 뜻이었다. 태식은 딸이 이 자리에서 더 상처받지 않길 바랐다. 태식은 그걸 위해 자기 자존심을 더 내세우지 않았다. 상견례는 겉으로는 끝났지만 속으로는 이미 끝났다. 상 위에 음식은 남았고 말은 남지 않았다. 사람들은 인사를 했지만
눈빛은 이미 돌아섰다. 식당을 나오는 길, 도윤이 지혜를 붙잡았다. 지혜야, 너 너무 예민해. 우리 결혼이잖아. 지혜는 멈춰서서 도윤을 바라봤다. 지혜는 조용히 말했다. 결혼이니까 더 그래. 내 가족을 경비라고 부르는 집안으로 가는 거니까. 도윤은 다시 익숙한 말을 꺼냈다. 엄마는 원래 그래. 내가 조금만 참으면. 지혜는 그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다. 지혜의 표정이 바뀌었다. 화가 아니라 결심의 얼굴이었다. 결심은 감정보다 단단하다. 그날 밤 지혜는 태식의 집으로 갔다. 지혜는 문을 열고 들어가서도 한동안 말을 못했다. 말이 나오면 울음이 먼저 나올 것 같았다. 태식이 먼저 물을 따라줬다. 태식은 딸에게 먼저 사실을 줄 사람이었다. 지혜가 입을 열었다. 아빠. 그 사람 로비에서도 그랬어. 태식은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태식은 딸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다만 아프게 하지 않으려 늦게 말할 뿐이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 그랬다. 지혜의 눈이 젖었다. 그 눈물은 상견례 자리의 모욕 때문만이 아니었다. 아버지가 그 모욕을 혼자 견뎠다는 시간 때문이었다. 지혜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결혼 안 할게. 그리고 끝내자. 태식은 길게 말하지 않았다. 태식은 기록을 믿는 사람이었다. 태식이 아주 짧게 답했다. 좋다. 감정 말고 절차로. 지혜는 그 문장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부터는 싸움이 아니라 정리다. 정임이 가장 싫어하는 방식, 문서와 증거로 하는 정리다. 상견례 다음 날부터 정임은 더 노골적으로 움직였다. 정임은 확인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지혜 아버지가 누구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 지혜가 어떤 성격인지까지. 정임은 그 확인 위에 관리를 올릴 참이었다. 그리고 관리의 첫 단계는 늘 같았다. 상대를 줄 세우고 줄에서 벗어나려 하면 다시 눌러 담는 것. 정임은 일부러 사람이 많은 시간에 로비로 내려왔다. 병원 예약이 몰리는 시간, 택시가 줄 서고 엘리베이터 앞이 북적이는 시간. 정임은 그런 시간이 편했다. 모욕은 목격자가 많을수록 상대에게 더 깊게 박힌다. 정임은 태식을 보자마자 일부러 지혜 이름부터 꺼냈다. 야, 경비. 네 딸 취집시키려면 조심해야지. 태식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태식은 이미 조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다. 정임이 말하는 조심은 예의가 아니라 복종이었다. 태식은 복종하지 않으려고 기록했다. 태식은 기록을 꺼내 들었다. 통행 동선입니다. 잠시 이동 부탁드립니다. 정임은 웃었다. 너 아직도 이래? 야, 경비. 너 그러다 진짜 잘린다. 그 말은 협박이었다. 잘린다는 말에는 언제나 치운다가 숨어 있다. 태식은 그 문장을 노트에 적었다. 인사조치, 언급, 협박성 발언. 정임은 한 번 더 큰 소리로 던졌다. 야, 경비. 너 같은 사람이 감히 내 차를 손대? 태식은 손대지 않았다. 손을 대는 순간 정임은 폭행 프레임을 씌울 수 있다. 태식은 몸으로 배운 사람이었다. 그는 손을 뒤로 하고 통로 표지판만 살짝 가리켰다. 정임이 가장 싫어하는 방식이었다. 소리를 질러도 상대가 무너지지 않는 방식. 정임이 떠난 뒤
로비 한쪽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태식에게 다가왔다. 같은 건물에 입점한 작은 사무실 대표였다. 그 사람은 눈치를 보며 낮게 말했다. 아버님, 그분 요즘 너무 심하네요. 혹시 기록 남기세요?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대표는 더 말하지 못하고 돌아섰다. 누구도 정임과 엮이고 싶지 않았다. 정임은 그걸 알고 더 강해졌다. 그날 오후 지혜에게 전화가 왔다. 도윤이었다. 도윤의 목소리는 급했다. 급한 사람은 늘 자기 문제부터 이야기한다. 지혜야,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했어? 엄마가 지금 난리야. 지혜는 말투를 낮췄다. 뭐라고 하긴요. 상견례에서 그 말 하지 말라고 했죠. 도윤은 곧바로 책임을 지혜 쪽으로 돌렸다. 그래도 그렇게 말하면 엄마가 더 자극받잖아. 너도 알잖아. 지혜는 도윤의 문장이 어디로 가는지 알았다. 결국 내가 참아라. 지혜는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도윤을 똑바로 보듯 말로만 세웠다. 도윤 씨, 자극받는 건 어머니고 상처받는 건 우리예요. 도윤은 침묵했다. 침묵은 인정이 아니라 회피였다. 회피는 문제를 키운다. 그날 밤 이수경이 지혜에게 다시 연락했다. 이번에는 문장이 더 짧았다. 짧은 문장은 더 이상 여유가 없다는 뜻이다. 지혜 씨, 어머님이 저한테 경비 바꾸라고 했어요. 지혜는 숨이 짧아졌다. 바꾸라고요? 아버지를요? 수경은 더 말을 보탰다. 민원을 계속 넣으라고 했어요. 경비가 불친절하다고, 위협했다고. 지혜는 그 말에서 핵심을 들었다. 정임은 로비에서 모욕만 한 게 아니었다. 기록으로 태식을 치우려 했다. 기록은 원래 태식이 쌓던 것이었는데 정임은 그 기록을 프레임으로 바꿔치기 하려 했다. 지혜는 수경에게 조용히 물었다. 증거가 있나요? 어머니가 그렇게 말한 거. 수경은 답을 망설이지 않았다. 망설임이 길어질수록 위험해지는 걸 아는 사람이었다. 있어요. 메시지로요. 수경은 메시지 캡처를 보내왔다. 경비 치워. 민원 계속 넣어. 끊기면 내 책임. CCTV 얘기 꺼내면 너부터 잘라. 지혜는 화면을 한참 봤다. 모욕이 아니라 통제였다. 통제가 아니라 제거였다. 이쯤 되면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다. 정임이 만들어낸 건 분쟁 유발이었고 그 분쟁은 건물 운영을 흔드는 위험이 된다. 지혜는 김현수에게 연락했다. 지혜가 먼저 감정 이야기를 꺼내면 현수는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현수는 절차와 규정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지혜는 감정 대신 사실을 말했다. 관리소장님, 민원 프레임이 조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수는 한 박자 늦게 답했다. 저희도 패턴이 이상하다고 봤습니다. 일단 기록부터 묻겠습니다. 지혜는 그 문장에서 방향을 잡았다. 이제는 울고 붙잡는 싸움이 아니다. 정임이 가장 싫어하는 방식으로 가야 했다. 문서로 절차로 되돌릴 수 없게 해. 정임은 그 와중에 사람으로도 흔들었다. 정임은 도윤을 통해 지혜를 조여왔다. 도윤이 지혜에게 말했다. 지혜야, 우리 엄마한테 사과해. 그러면 다 조용해져. 지혜는 웃지 않았다. 지혜의 표정은 이제 사과라는 단어가 얼마나 비틀린 요구인지 알고 있었다다. 정임은 사과를 원하지 않는다.
복종을 원한다. 복종을 확인받으면 더한다. 그게 정임의 습관이다. 지혜는 도윤에게 단호히 말했다. 사과는 같은 급길이 하는 거라면서요. 그 말은 어머니가 했잖아요. 도윤은 그 말을 듣고도 반박하지 못했다. 도윤은 자기 어머니 말이 잔인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 잔인함을 자기 삶의 기반으로 삼아왔다. 그래서 끝내 끊지 못한다. 정임은 한 가지를 더 시도했다. 태식에게 직접 말이 아니라 지시를 던졌다. 정임은 로비에서 태식을 부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낮은 목소리는 더 위험하다. 주변에 들리지 않게, 책임이 남지 않게. 야, 경비. 너 알아서 물러나. 태식은 똑같이 낮게 답했다. 물러나는 건 절차가 정합니다. 저는 업무를 합니다. 정임은 짧게 웃었다. 절차. 그 절차, 내가 만들 수 있어. 태식은 그 문장을 그대로 기록했다. 태식은 정임이 사람을 절차로 위협하는 순간, 이미 정임의 패가 문서로 잡힐 수 있다는 걸 알았다. 지혜는 그날 밤 태식과 마주 앉았다. 지혜는 아버지에게 처음으로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태식은 미안하다는 말을 싫어했다. 미안함은 자책으로 끝나기 때문이다. 태식은 대신 방향을 꺼냈다. 지혜야, 이제는 내가 흔들리지 마라.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흔들리지 않으려면 감정으로 싸우지 않아야 한다. 정임은 감정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다. 지혜는 정임을 이길 방식이 따로 있어야 했다. 그리고 지혜는 결심했다. 결혼을 파혼으로 정리하는 건 지혜의 선택이다. 병원을 퇴거로 정리하는 건 권한과 절차의 선택이다. 그 둘을 분리해야 했다. 감정이 섞이면 흔들린다. 지혜는 다음 날 변호사 상담을 잡았다. 길게 말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필요한 것만 확인하고 필요한 것만 진행할 생각이었다. 변호사 상담은 예상보다 짧게 끝났다. 지혜가 가져간 건 사연이 아니라 자료였다. 자료를 보면 감정은 필요 없다. 결론만 남는다. 지혜는 임대차 계약서의 조항을 먼저 짚었다. 건물 임대차에는 중대 위반 시 즉시 해지가 들어가 있을 때가 많다. 다만 그 중대가 무엇인지, 입증이 무엇으로 되는지, 통보 이후 절차가 어떻게 흘러가야 안전한지 확인이 필요했다. 변호사는 지혜의 자료를 훑고 말했다. 즉시 해지 자체는 가능합니다. 조건은 하나입니다. 입증이 단단해야 합니다. 지혜가 물었다. 시정 요구 단계를 거치지 않고요? 바로 내용 증명으로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조항이 별도 최고 없이 해지로 되어 있으면 가능해요. 다만 상대가 분쟁을 걸 때 흔들리지 않게 증거를 세트로 묶으세요. 세트. 지혜는 그 단어가 필요했다. 정임은 한 장면을 오해로 만들 수 있다. 하지만 5장면이 서로 이어지면 패턴이 된다. 패턴은 오해가 아니다. 패턴은 구조다. 지혜는 곧바로 김현수에게 요청했다. 단, 지혜는 현수에게 복수처럼 들리지 않게 말했다. 현수가 움직일 언어로 말했다. 안전 규정, 민원, 건물 리스크. 현수는 묻지 않았다. 현수는 이미 패턴을 보고 있었다. 현수는 준비하겠습니다라고만 했다. 그날부터 현수는 자료를 패키지로 만들었다. 단독 자료는 공격받는다. 패키지는 서로를 방어한다. 첫 번째 묶음은 시설 점검표와 사진이었다.
병원 측이 공용부를 넘어 시설 영역에 손댄 정화. 안전 동선, 소방 관련 통로, 공용 설비 주변에 임에 설치된 물품과 구조물. 현수는 표현을 조심했다. 의심 정화. 안전 저촉 소지. 그 표현이 법의 언어다. 두 번째 묶음은 출입 기록이었다. 야간에 외부 작업자가 들어온 시간대. 점검표, 날짜와 맞물리는 구간. 출입 기록은 거짓말을 잘 못한다. 누가 언제 들어왔는지, 어떤 카드가 찍혔는지 남는다. 세 번째 묶음은 민원 기록이었다. 경비 불친절 원장 어머니, 불쾌 같은 문장이 반복되는 패턴. 현수는 접수 시간을 눈여겨봤다. 정임이 병원에 들르는 요일과 맞물리는 시간대가 있었다. 네 번째 묶음은 근무일지와 인수인계 노트였다. 태식이 쌓아온 기록. 날짜, 시간, 정임의 고성, 통행방해, 압박성 발언, 해고 언급. 태식의 문장은 감정이 없어서 더 강했다. 사실만 남기면 사실은 나중에 무기가 된다. 다섯 번째는 CCTV였다. 현수는 정당 사유를 분명히 했다. 민원 대응과 안전 관리, 필요한 시간대, 필요한 구간만 연락, 과도하지 않게 딱 필요한 만큼. 법적으로 깔끔해야 한다. 정임은 법적으로 허점이 있으면 그 틈으로 빠져나갈 사람이었다. 여섯 번째는 이수경이 가진 메신저 기록이었다. 이게 가장 결정적이었다. 정임이 직접 지시했고 은폐를 시도했다는 정화. 수경은 메시지 원본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다. 캡처만이 아니라 대화 흐름 전체를. 수경은 지혜에게 말했다. 저도 무섭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건 제가 책임을 뒤집어 쓰는 겁니다.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실무자는 늘 마지막에 남는다. 정임 같은 사람은 늘 그 실무자를 앞에 세운다. 지혜는 수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었다. 보호가 감정이 아니라 절차로 가능하도록. 그 사이 도윤은 지혜를 흔들려 했다. 도윤은 정임의 분노를 그대로 지혜에게 옮겼다. 지혜야, 너 때문에 병원 분위기 엉망이야. 직원들이 다 불안해해. 지혜는 그 말을 들으며 한 가지를 더 확실히 알았다. 도윤은 끝까지 병원을 먼저 말한다. 지혜를 먼저 말하지 않는다. 지혜 아버지를 말하지 않는다. 도윤의 우선순위는 이미 정해져 있었다. 지혜는 도윤에게 마지막으로 선택지를 줬다. 이 선택지는 사실상 마지막 확인이었다. 도윤이 어떤 사람인지, 어느 편인지, 어떤 결혼을 하려 했는지 확인하는 마지막 질문. 도윤 씨,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한테 경비라고 한 거 사과시킬 수 있어요? 도윤은 잠깐 멈칫했다. 그리고 지혜가 예상한 답을 했다. 지혜야, 사과는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야. 더 커지면 우리 모두 손해야. 타이밍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였다. 도윤은 사과를 할 사람도 아니고 시킬 사람도 아니었다. 지혜는 그 순간 결혼이 이미 끝났음을 다시 확인했다. 확인이 끝나면 실행만 남는다. 지혜는 파혼을 문장으로 정리했다. 감정이 섞이지 않게, 단정하게. 결혼 안 합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집안과는 못해요. 도윤은 그 문장을 듣고도 자신을 먼저 변명했다. 너 왜 이렇게까지 해? 우리 엄마가 좀 심한 건 맞지만. 지혜는 말을 끊지 않았다. 지혜는 이제 도윤을 설득할 필요가 없었다.
지혜는 정임을 설득할 생각도 없었다. 설득이 아니라 정리다. 그날 저녁 내용 증명 문안이 완성됐다. 문안에는 감정이 없었다. 모욕이라는 단어도 넣지 않았다. 모욕은 사이다로는 좋지만 문서에는 불리할 수 있다. 문서에는 조항과 사실만 넣어야 한다. 공용부 점유 및 관리 규정 위반, 안전 저촉 소지 있는 무단 변경 정화, 민원 조작 압박 정황 메신저 지시, 로비 고성 및 통행 방해로 인한 분쟁 유발, 명성 훼손, 임차인 책임 위반에 따른 계약 즉시 해지 의사, 마지막에는 퇴거 요청, 원상복구 범위 협의, 보증금 정산 방식, 일정 제시가 들어갔다. 일정은 과도하게 짧지 않게 현실감을 지켜야 한다. 그래야 상대가 부당하다로 뒤집기 어렵다. 내용 증명이 발송되자 정임은 바로 움직였다. 정임은 도윤을 앞세워 지혜에게 연락했다. 지혜야, 지금이라도 접어. 엄마가 너희 아버지 그 자리에서 계속 일 못하게 만들 거야. 도윤은 그 말을 협상처럼 전달했다. 하지만 협상은 서로 조건을 내놓는다. 이건 협상이 아니라 협박이었다. 지혜는 도윤에게 짧게 답했다. 협박까지 하네요. 그게 당신 집안 방식이에요? 도윤은 목소리를 높였다. 너도 너무하다. 병원까지 건드리는 건 선 넘는 거야. 지혜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지혜는 도윤이 가장 싫어하는 방식으로 답했다. 조용히, 그러나 정확하게. 선은 어머니가 먼저 넘었어요. 아버지를 경비로 부르는 순간부터. 지혜는 전화를 끊었다. 이제 남은 건 대면 회의였다. 상대가 발악할수록 문서가 더 중요해진다. 대면 회의는 건물관리사무소 회의실에서 잡혔다. 회의실은 화려하지 않았다. 대신 기록이 깔끔한 곳이었다. 회의는 말싸움이 아니라 문서 싸움이다. 문서가 깔끔하면 말은 결국 길을 잃는다. 정임은 회의실 문을 열자마자 태식을 찾았다. 정임은 늘 표적을 먼저 찾는다. 표적이 있어야 자기 분노가 방향을 갖는다. 야, 경비. 내가 감히 우리 병원에 내용 증명을 보내? 정임은 일부러 경비를 크게 말했다. 회의실에서도 정임은 장소를 가리지 않았다. 오히려 장소가 공식적일수록 더 과감해지려 했다. 상대가 공식적 장소에서 반응하기 어렵다는 걸 아니까. 태식은 앉아 있었다. 태식은 한 번도 정임에게 고성을 낸 적이 없다. 정임이 원하는 건 태식의 고성이다. 그래야 경비가 덤볐다가 된다. 태식은 그 프레임을 끝까지 주지 않았다. 도윤과 상철도 자리에 앉았다. 상철은 여전히 말이 적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체면 수습을 위한 침묵이었다. 김현수는 자료를 앞에 두고 회의의 순서를 분명히 했다. 오늘은 사실 확인과 절차 안내를 합니다. 감정 표현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정임이 비웃었다. 감정. 야, 경비가 감정 상해서 이러는 거지 뭘. 현수는 정임을 쳐다보지 않고 자료부터 펼쳤다. 시선은 사람에게 가면 싸움이 된다. 시선은 문서에 꽂혀야 한다. 먼저 시설 점검표와 사진이 나왔다. 다음은 출입 기록이었다. 그리고 민원 기록이 나왔다. 마지막으로 CCTV 영상이 이어졌다. 정임의 목소리가 영상 속에 들어 있었다. 야, 경비. 내 동선 막지 마. 너 바뀐다.
영상은 정임의 기억을 말로 이길 수 없게 만들었다. 정임은 빠져나가려 했다. 말 좀 했다고 이래요? 다들 바쁜데 로비에서 말 한마디 할 수도 있지. 현수는 문서의 문장으로만 답했다. 말만이 아닙니다. 통행방해, 반복 고성, 민원 유발 정황이 있습니다. 정임은 이번에는 민원 쪽을 물었다. 민원 누가 넣었는데? 경비가 넣었지. 그때 이수경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수경은 길게 말하지 않았다. 길게 말하면 정임이 끼어든다. 수경은 끼어들 틈을 주지 않으려 딱 2문장만 던졌다. 민원은 지시였습니다. 제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정임이 수경을 노려봤다. 실장,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수경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이 회의실에서 고개를 숙이면 또 책임이 자신에게 떨어진다. 수경은 오히려 지혜를 한번 쳐다봤다. 지혜가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였다. 괜찮다는 뜻이었다. 수경이 메시지 기록을 꺼냈다. 경비 치워. 민원 계속 넣어. CCTV 입에 올리지 마. 정임의 얼굴이 처음으로 굳었다. 정임은 말로는 빠져나갈 수 있지만 글로는 어렵다다. 글은 남는다. 글은 부인하면 거짓말이 된다. 도유는 그 메시지를 보며 눈을 피했다. 도유는 이미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지금 처음 본 것인지가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도윤이 그 순간에도 정임을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상철이 낮게 말했다. 조용히 합시다. 지금은 협상해야 할 때입니다. 정임은 상철의 말을 내 편으로 받아들였다. 그래, 협상. 너희가 뭘 원해? 돈이야? 정임이 지혜를 향해 말했다. 지혜의 반응을 끌어내려는 말이었다. 지혜가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정임은 그걸로 며느리 문제로 바꿔치기 할 수 있다. 지혜는 흔들리지 않았다. 지혜는 정임이 가장 싫어하는 방식으로 답했다. 감정이 아니라 절차로. 원하는 건 하나예요. 계약서대로 하는 겁니다. 현수가 계약서에 해당 조항을 펼쳤다. 중대 위반 시 별도 최고 없이 해지 가능. 그리고 그 중대 위반을 받쳐주는 자료 목록. 정임이 목소리를 올렸다. 중대 위반. 경비원 주제에 뭘 안다고 중대 위반이야. 정임은 끝까지 태식을 경비로 묶어두려 했다. 경비가 권한을 가질 수 없다고 믿는 사람의 마지막 발악이었다. 그때까지도 태식은 말하지 않았다. 태식은 결정적 순간을 기다렸다. 태식은 감정으로 승부하지 않는다. 태식은 확정으로 승부한다. 정임이 다시 던졌다. 이 건물 주인이 누군데? 경비 주제에 감히 임대인을 흉내내? 바로 그 질문이 태식이 기다리던 문장이었다. 질문은 문서로 대답할 수 있다. 태식이 조용히 서류 봉투를 꺼냈다. 태식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태식은 이 순간을 위해 오랫동안 기록을 쌓아왔다. 기록이 충분하면 손이 떨리지 않는다. 태식은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 현수에게 건넸다. 현수는 그걸 확인한 뒤 회의 테이블 위에 올렸다. 등기 관련 문서,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그리고 임대인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정임의 얼굴이 굳었다. 굳는 수준이 아니라 잠깐 멍해졌다. 정임의 세계에서 경비는 영원히 아래여야 한다. 그런데 그 아래가 권한 그 자체였다. 태식이 그제야 짧게 말했다.
이제는 임대인으로 말하겠습니다. 제가 이 건물 소유주입니다. 정임은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정임에게 말은 무기였는데 무기가 갑자기 무력해지는 순간이었다. 정임이 겨우 내뱉었다. 말도 안 돼. 경비가 건물주. 태식은 더 말하지 않았다. 태식은 설명으로 사람을 설득할 생각이 없었다. 문서가 이미 설명이다. 그 순간 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도윤은 그제야 파혼이 아니라 현실이 무너지는 걸 느꼈다. 병원은 임차인이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권한 앞에서 계약서 밖으로 나갈 수 없다. 상철이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체면이 무너지는 소리였다. 정임은 체면으로 살아왔다. 그런데 그 체면은 경비라는 단어 위에 세워져 있었다. 그 단어가 무너지는 순간 체면도 무너졌다. 현수는 감정 없이 절차를 안내했다. 해지 통보는 유효합니다. 이제는 원상복구와 정산, 퇴거 일정 협의를 진행합니다. 정임이 급하게 말했다. 우리가 나가면 이 건물 이미지가. 너희도 손해야. 지혜는 그 말에 처음으로 정임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리고 아주 단정하게 말했다. 이미지는 어머니가 망치셨어요. 로비에서요. 정임은 그 말을 반박할 수 없었다. CCTV에 남아 있었다. 메시지에도 남아 있었다. 야, 경비가 남아 있었다. 도윤은 지혜를 보며 말했다. 지혜야, 우리 이 정도면 됐잖아. 엄마도 충격받았어. 지혜는 고개를 저었다. 지혜는 이제 충격이 아니라 습관이 문제라는 걸 안다. 충격은 잠깐이고 습관은 계속된다. 습관을 가진 사람은 상황이 지나가면 다시 돌아온다. 지혜는 조용히 말했다. 충격은 잠깐이죠. 근데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건 계속이에요. 회의는 그날로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결론은 그날 확정됐다. 정임의 말은 사라졌고 문서가 남았다. 문서가 남으면 결과도 남는다. 퇴거는 드라마처럼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았다. 현실은 원상복구와 정산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한 번 방향이 정해지면 그 방향은 되돌리기 어렵다. 특히 계약서와 증거가 단단히 맞물리면 더 그렇다. 병원은 내부적으로 이전 준비를 시작했다. 직원들은 불안해했고 수경은 마지막까지 실무를 정리했다. 수경은 지혜에게 짧게 말했다. 저 이제 그만두려고요. 저한테도 끝이 필요했어요. 지혜는 수경에게 길게 위로하지 않았다. 대신 현실적인 말을 했다. 자료는 보호해드릴게요. 책임은 지시한 쪽에 가야죠. 수경의 눈이 잠깐 흔들렸다. 누군가가 너는 잘못 없다고 말해주는 게 아니라 책임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게 더 힘이 될 때가 있다. 수경에게는 그랬다. 정임은 끝까지 발악했다. 발악은 늘 같은 패턴이었다. 첫째, 사람을 흔든다. 둘째, 돈으로 흔든다. 셋째, 소문으로 흔든다. 정임은 지혜에게 전화를 걸어 낮게 말했다. 지혜야, 너 지금 이러면 강남에서 내가 어떻게 살지 알아? 지혜는 그 협박이 어디로 가는지 알았다. 평판. 정임이 가장 좋아하는 무기다. 그런데 지혜에게 평판은 이미 정임의 로비 고성으로 한 번 흔들린 적이 있다. 지혜는 그때 깨달았다. 평판을 지키려고 참으면 결국 존엄이 먼저 무너진다.
지혜는 짧게 말했다. 어머니가 먼저 로비에서 하셨어요. 사람들 앞에서요. 정임은 말을 바꿨다. 그럼 돈, 보증금, 원상복구, 우리가 다 해줄게 해. 지혜는 흔들리지 않았다. 돈은 문제를 덮는 게 아니라 문제를 더 추하게 만들 때가 있다. 돈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문제예요. 정임은 마지막으로 태식을 흔들려 했다. 정임은 로비에서 태식을 한 번 더 불렀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았다. 예전엔 확신이 있었는데 지금은 흔들림이 섞였다. 흔들리는 사람은 더 잔인해지기도 한다. 야, 경비. 아니, 윤태식 당신이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 태식은 고개를 들었다. 태식은 정임에게 사과를 요구하지 않았다. 태식은 정임이 변할 거라 기대하지도 않았다. 태식은 다만 그 자리에 세워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자리에서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걸 확인하고 싶었다. 태식은 아주 짧게 말했다. 제가 한 건 이렇게까지가 아닙니다. 계약서대로입니다. 정임은 입술을 깨물었다. 정임은 결국 계약서라는 단어를 이기지 못했다. 정임의 무기는 말이었고 계약서는 말보다 강했다. 도유는 마지막까지 지혜를 붙잡았다. 도유는 병원 이전 준비가 현실이 되자 이제야 지혜에게 우리를 말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우리는 늘 늦게 온다. 지혜야,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엄마도 이제 알았어. 지혜는 고개를 저었다. 지혜는 도윤이 이제야라는 말을 쓸 때마다 그동안 누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떠올랐다. 도윤은 늘 끝이 보일 때 바뀌는 척하는 사람이었다. 그 바뀌는 척은 책임이 아니라 손해를 피하기 위한 본능일 때가 많다. 지혜는 단정하게 말했다. 도윤 씨는 알았던 걸 몰랐던 척했어요. 그게 더 무서워요. 도윤이 얼굴을 찌푸렸다. 나도 힘들었어. 엄마 사이에서 내가. 지혜는 그 말에 흔들리지 않았다. 사이에서 힘들었다는 말은 결국 선택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결과가 오면 뒤늦게 억울해한다. 하지만 억울함은 선택의 책임을 지워주지 않는다. 지혜는 마지막 문장을 꺼냈다. 사이에서 힘들면 그 자리를 떠나야지요. 근데 도윤 씨는 떠나지 않았어요. 도윤은 말이 막혔다. 말이 막힐 때 사람은 본심을 행동으로 드러낸다. 도윤은 그날 이후에도 정임을 제대로 끊지 못했다. 지혜와의 대화 직후에도 정임에게 전화를 걸어 엄마, 일단 조용히 해 같은 말을 했다. 틀렸다는 말은 끝내 하지 못했다. 퇴거 정산 과정에서 병원 측은 보증금 공제 항목을 두고 실랑이를 했다. 그러나 기록이 단단했다. 시설 점검표, 사진 출입 기록, 민원 기록, CCTV, 메신저 기록. 원상복구 범위가 문서로 정리됐다. 분쟁은 길어질수록 비용이 커진다. 도윤은 결국 실무적으로 물러섰다. 실무적으로 물러서면서도 마음으로는 인정하지 못했다. 도윤은 그런 사람이었다. 정임은 마지막까지 체면을 붙잡으려 했다.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간 게 아니라 더 좋은 데로 옮긴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남은 소문이 빠르다. 무엇보다 정임 본인이 로비에서 만든 소문이 돌아다녔다. 경비를 외치던 원장 어머니, 그 말은 오래 남는다. 강남은 남의 창피를 오래 보지 않는다고들 하지만 재미있는 이야기는 오래 남는다. 특히 권력자가 무너지는
이야기는 더 오래 남는다. 병원이 짐을 빼던 날, 로비는 조용했다. 태식은 늘 그 자리에 있었다. 태식은 병원 직원들에게 무례하지 않았다. 태식은 마지막까지 절차와 예의를 지켰다. 예의는 상대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지킬 가치가 있어서 지키는 것이다. 태식은 그걸 아는 사람이었다. 정임은 마지막으로 로비를 지나며 태식을 봤다. 예전처럼야 경비가 입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았다. 튀어나오려다가 멈췄다. 멈춘 건 반성이 아니라 공포였다. 공포는 체면이 무너진 사람이 마지막으로 가지는 감정이다. 정임은 지혜를 마지막으로 불렀다. 지혜야, 너 정말 이렇게까지 할 거니? 지혜는 짧게 답했다. 어머니가 먼저 하셨어요. 저는 끝냈을 뿐이에요. 지혜의 파혼은 소리 없이 확정됐다. 지혜는 결혼식을 취소했고 주변에 길게 설명하지 않았다. 설명하면 또 누군가는 그래도 어른인데, 그래도 결혼인데 같은 말을 할 것이다. 지혜는 그런 말들이 결국 누군가의 존엄을 깎는 방향으로 쓰인다는 걸 이제 안다. 지혜는 마지막으로 태식과 함께 로비를 걸었다. 로비는 여전히 반짝였다. 그러나 그 반짝임이 더 이상 남의 체면을 위해 누군가를 눌러야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적어도 그날만큼은 반짝임이 절차가 지켜진 결과처럼 보였다. 태식이 지혜에게 말했다. 사람은 말로 자기 수준을 드러낸다. 그리고 기록은 사람을 제자리로 돌려놓는다.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임은 말로 사람을 눌렀고 그 말은 기록으로 돌아와 정임을 눌렀다. 태식은 끝까지 같은 자세로 서 있었고 정임만 무너졌다. 그게 참교육이었다. 소리로 때리는 사람에게 소리로 맞서지 않고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사람에게 감정으로 구걸하지 않고 증거와 조항과 절차로 되돌릴 수 없게 끝내는 것. 그리고 지혜는 결혼 대신 존엄을 선택했다.